자, 행정처분의 승계를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별표 3개감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가 있을 건데 그게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행정처분의 승계. 특히 이제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하겠다. 자, 그 취지가 이제 자꾸 악용하니까 자, 먼저 업무 정지 받았는데 막 2번, 3번 받았는데 그걸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 신청. 그러면 업무 정지 없어지겠냐입니다. 아니요.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승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없었다가 여기도 만들어진 거겠다. 자꾸 악용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잔머리 많이 굴릴 거니까 하여튼 따라가게 하겠다. 그게 이제 승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몇 년 따라가고 뭐가 따라가고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까탈스럽게 되면은 여기는 언제 그리고 얼마 그리고 뭐가 어떻게 따라가냐 자꾸 숫자 바꾸고 그리고 폐업일인가 처분일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 쓰냅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쪽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승계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안 그러면 자꾸 문제된다 그입니다. 자꾸 악용한다. 폐업으로 그입니다. 없애고 다시 시작 그입니다. 새로운 출발 어림없다.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를 1번에 보실까요? 폐업 신고한 후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해도 그 정전의 지역이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과 기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면은 그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계속 승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받게 하겠다. 업무정지 2번이면 2번 계속 따라가. 기억하셔야 된다. 꼬리표 달고 계속 따라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업무정지하고 이제 과태료 그리고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 몇 년간 따라가냐. 그러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계속 따질 건데 1년 동안 계속 따라가는 것. 근데 언제요? 처분일이요? 발생일이요? 아니면 폐업일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일까요? 여기 이제 금액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2개. 그리고 얻어 터진 날로부터 따라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그리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500하고 100입니다. 그냥 과태료. 이래도 괜찮습니다.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해서 이제 처분이 내려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여기다 자꾸 폐업일 이럽니다. 발생일 이래도 안 됩니다. 자, 처분의 그 효과는 여기 있잖아요. 처분일. 자, 두 번째 저 끝에 보시면 처분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폐업일 X. 얻어 터진 날이지 폐업을 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폐업일 그러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얻어 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따라가기입니다. 자, 계속 뭐 3월이네, 5월이네, 6월이네, 아니면 해를 건너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분일 그리고 여기다 또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몇 년? 1년. 하다 처분이라고 1년에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처분일 옆에는 폐업일 X다. 그리고 1년 대신에 뭐 2년이나 3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량줄에 최근, 육사줄에 최근 1년. 그다음 거인 3명 할 때도 최근 1년. 1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우리 재등록했던 그다음 이제 폐업 신고 전에 우리 등록 취소하고 이제 업무정지가 있었을 때입니다. 자, 폐업 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을 하기 전에 먼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처분을 못 내렸다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미 처분을 내렸고 그러니까 그 처분일로부터 1년 그랬습니다. 아래 보시면요. 하여튼 등록 취소 여기도 이제 뭐 임의적이 됐건 상대적이 됐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행정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처분을 못 내리고 폐업을 받아줬으니까 바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들겨 팰 거요.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자, 아래 보실까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이제 하지 말아게입니다. 등록 취소는 3년 지났다. 업무 정지는 바로 몇 년 지났다. 이런 게 바로 나옵니다. 자, 먼저 아래 보실까요?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라고요? 얼마를 지났을 때? 3년을 지났을 때. 요놈은 등록 취소를 얘기를 해요. 기하셔야 됩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3년이다.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뒤쪽에서 이제 여기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근데 요 업무 정지에다가 또 3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업무 정지는 1년만 가면 돼요. 그입니다. 자, 폐업 신고제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몇 년이더라 연결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는 등록 취소를 얘기합니다. 그건 얼마라고요? 3년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1년. 1년이 바로 여기는 바로 기간입니다. 하여튼 1년 지나면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1년 안에 할 수 있는데 왜 또 1년 지났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저 뒤에다가 이제 고려할 수 있다. 3번 이런 것도 내본 적이 있었다입니다.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을 건데 여기 아주 유사히 보니까요. 여기는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231에서 이제 231 뭐 여기 이제 승계가 있고요. 승계를 한다, 따라간다. 그러면 언제부터? 얻어 터진 날로부터 그리고 몇 년 동안 자꾸 어디 가면 3년도 나오는데 아까 발생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승계된다, 따라간다. 그리고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처분을 한다. 그리고 처분을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뭐 제척 기간이라고 했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시효라고 해서 제척 기간이 있다. 그입니다. 지났어. 라고 해서 제척 기간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꼭 한번 나누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출제원들이 엄청 재밌어요.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주니까 요거를 자꾸 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승계한다 보시가 승계한다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하게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 같은 거 있었을 건데 계속 따라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게 두 개 업무정지하고 계십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뭐 과태료. 자, 여기다 개념 뭐 따라간다를 또 등록 주소 따라간다 그거 아니고 계십니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계십니다. 아까 봤네요. 정량줄에 업무정지 받잖아요. 옆집에 육사 이기줄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받잖아요.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따라가게 하겠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업무 정지하고 그리고 자, 우리 과태료가 처분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처분. 근데 처분을 했는데 그 후에 그리고 폐업을 또 설정했다는 겁니다. 폐업. 그러면 처분일이 맞을까요? 폐업일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저거 처분일로부터 몇 년 따라가 아니면 폐업일로부터 몇 년 따라가 자꾸 그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재등록했을 때 이렇게 재등록하면은 폐업을 해도 과거이가 아예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게 할 거예요. 업무정지 2번이면 그 2번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도 따라가게 할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맞았으면 둘 다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일까요? 아니면 폐업일로부터 1년일까요? 입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처분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결론이 처분일부터 이렇게 처분일부터 폐업일부터 그럼 이상해져 여기입니다. 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분일부는 잘 알았는데 3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간 그러니까 1년간 뭐 한다? 승계. 어차피 얻어 맞았으니까 그거 따라가라 승계. 자, 그러면 폐업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괜히 돈만 쓰고 폐업에다가 다시 등록 신청해봐라. 그래도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야 문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 이제 처분일 대신에 입니다. 어디다 썼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폐업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폐업일 입니다. 발생일 그리고 폐업일 X. 재등록일도 다 X입니다. 여러 문장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3년 아니요. 2년이나 아니라고요. 최근 정량줄에 최근 1년 이내, 육사줄에 최근 1년 이내, 거의 3명의 최근 1년 이내 저거 두 개 섞어서 1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무슨 3년, 어디 가면 3년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발생해서 3년, 등록 취소해서 3년. 그러니까 헷갈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하겠다. 처분 못한다. 처분한다 못한다. 자, 먼저 첫 번째 처분한다 하겠습니다. 자, 처분을 먼저 여기는 하겠다. 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처분을 한다. 이제 등록 취소하고 뭐 업무 정지는 처분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처분을 하겠다는 쪽에서는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폐업을 하긴 했는데 등록 취소 못했던 우리 시군구청에서 억울할 겁니다. 그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업무 정지도 처분을 뭐 하겠다. 업무 정지. 그러니까 여기도 폐업을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폐업해서 이 처분이 있었는데 폐업을 하니까 이 처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과거에 승계를 계속 시키니까 등록 취소할 거야. 그리고 업무 정지 할 거야. 근데 3년 지났네, 1년 지났네, 이제 와가고 하면 되겠냐고 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입니다. 여기하고 약간 유사하죠?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하지 말아라가 이제 나옵니다. 처분하지 말아라. 처분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지나면 할 수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이제 등록 취소를 얘기합니다. 폐업 기간이 얼마를 지났다고요? 자, 폐업 기간이 3년. 3년을 경과, 뭐 경과나 초과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3년 경과하면 또 여기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는 등록 취소를 그냥 처분 그럴 건데 등록 취소를 여기는 업무 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여기는 없다. 다 끝났잖아 그입니다. 진작하지 이럴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업무 정지는 얼마라고요? 1년 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정지만큼은 뭐라고요? 폐업 기간이 여기다 3년 그럽니다. 자,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이 얼마였을 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자꾸 3년이래 아니래 등록 취소가 3년이래입니다. 여기다가는 3년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3년 말고 1년. 자, 1년이 여기는 경과하면은 초과하게 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여기는 업무정지 안 된다. 그동안 시장님 뭐 하셨냐? 뭐 시장님 주무셨겠지입니다. 그럼 계속 주무세요 여기입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시효입니다. 시효나 그리고 제척 기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지났다입니다. 업무 정지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정말 여기도 업무 정지, 여기도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여기도 하나,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업무 정지 하나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등록 취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는 이렇게입니다. 요 업무 정지 하나만입니다. 자, 업무 정지는 그리고 발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나오면 여기다. 근데 발생 나오면은 1년 아니다. 여기 1년 아니다. 입니다. 업무 정지는 발생일부터입니다. 발생을 보면 생각나라. 저기 시옥입니다. 발생일부터. 그리고 또 여기다 1년 그러면 안 됩니다. 발생은 좀 오래 가야죠. 얼마라고요? 3년.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3년. 3년이 여기도 경과. 뭐 초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경과하면. 그리고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업무 정지 처분. 그러니까 여기도 진작 때리지 그입니다. 자, 업무 정지 처분 그다음에 할 수 없다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때리면은 왜 때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때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 지나서 이제 여기도 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기출 문제도 박스가 좀 나와 있네요.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2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는 왜 틀렸을까요? 거기 처분일로부터 처분 얻어 터졌다 입니다. 얻어 터졌다. 두 번째는 아직은 안 얻어 터졌다 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상황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아예 가짓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다양합니다. 여기는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여기는 처분은 없고 그러니까 한다고 폐업만 있고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틀린 것은 그러면 2번 보실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처분의 효과 그러면 여기는 여기입니다. 얻어 터지고 이렇게 잠수 탔다는 겁니다. 폐업을 잠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등록은 다시 잠수 탔다가 올라왔네 그입니다. 재등록했네 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처분의 효과는 근데 그 처분일로부터 처분일은 맞았습니다. 처분일로부터 근데 숫자가 이상하네요. 3년간 3년 아니라고 했잖아요. 3년은 등록 취소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발생 얘기했을 때 3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번지수를 잘못 고르시면 요 문제 계속 못 풀어요. 어째도 답이 없네 하면서 계속 답만 찾고 계십니다. 세월 다 가겠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간 재등록한 기업공사에 승계된다. 정말 출제원들한테 꼭 일단 농락당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잘 배워서 한 방에 합격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이 바로 정답.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틀렸어. 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 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OX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한번 1번 보실까요?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만에 반납하라고 했는데 저기 날짜가 이상해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여기서 열을 열심히 생각하다가 가면은 얻어맞아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아. 열흘이 내가 틀려버렸네요. 자격증을 교부하는 맞았습니다. 걔 또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관 정해도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맞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열흘 때문에 틀렸다. 자, 포인트가 꼭 있으니까 콕 찍어서 저기 틀렸네 라고 금방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은 X입니다. 2번은 그냥 2분의 1도 맞고 틀린 곳이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3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3번. 등록증 반납도 이제 또 5일입니까? 아니요, 일주일입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도 되는 거 자격 취소가 동네방네 국장한테 5일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증을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면은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자격증도 7일, 등록증도 7일, 동네방네가 그것도 자격 취소가 5일이라고요. 입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도 틀렸고. 그리고 4번에 볼까요? 무슨 업무정지가 5분의 1이다. 5분의 1 말이 안 되는 소요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위반행의 동기나 결과를 반드시 참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횟수 등을 참작해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이제 여기가 이상하네요. 업무정지 기간이 5분의 1? 아니요. 2분의 1입니다. 거기가 틀렸고, 그리고 하다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는 건 맞는데 5분의 1 때문에 틀렸다. 저런 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한 3분의 1이 조금 더 헷갈리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5번 보시면 사무소,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안 틀린 것 같은데 시도지사가 하는데 근데 임자를 잘 보라는 겁니다. 주소지요, 사무소요, 아니면 교부요.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래에 누가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둘 그 사람한테 네 그러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분은 사무소입니까? 아니요입니다. 사무소는 서울, 자격증 교부는 경기도. 그러면 누구라고요? 경기도지사입니다. 이도지사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보시면 이런 거 정말 자주 속인다고 했습니다. 심사는 청문은 누가 해? 처분은 누가 해? 문장이 엄청 기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청문을 교부가 안 돼? 아니요. 사무소 가까우니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우리 가서 말하기도 편하고, 대신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이런 것들은 항상 교부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못하니까 통보해 준다. 누가? 사무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 길면은 정말 보기 싫어 이럴 건데 시험 문제는 자주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7번 쪽에 보실까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동네방네가 또 7일입니까? 아니요. 자격증 반납이 7일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5일이겠죠. 또 7일 때문에 틀렸다. 뒤에는 맞네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윗사람이니까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한다, 통지한다, 아버지 보고 밥 먹어라 이런 소리하고 같을 겁니다. 국장한테 끌려가고 아주 먼지 나게 얻어맞을 겁니다. 어디서? 옥상에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 자기 친구니까 그냥 친구는 통지라고 했습니다. 친구야 그렇게 알아 이럴 겁니다. 일단 7번에서는 7일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9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정말 이런 문제 괜찮고입니다. 발생이 이제 1년, 1년이 그냥 죄다 나올 겁니다. 저기 처분이라도 1년, 그리고 자, 처분한다 쪽에서도 여기도 1년, 근데 못한다 1년, 근데 발생은 얼마요? 입니다. 자, 먼저 9번.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효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보고 세 번째라고 입니다. 발생한 날. 처분도 없고 폐업도 아예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발생만 하고 있었고 입니다. 발생한 날부터 일령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아니요.
몇 년요? 3년역입니다. 3년. 맨날 나와요. 이런 거 내려오면 그냥 자꾸 수험생들이 자꾸 틀려준다고 출전들은 엄청 재밌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도 이제 자꾸 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꼭 우리 단체입니다. 정말 우리 단체를 모르면 안 돼요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협회 설립 과정에서 먼저 자 여기서는 이제 정관 작성을 먼저 하고 입니다. 항상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정관은 국장한테 동의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창립총회 개최해서 동의받아라. 300도 나오고 600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골고루 자 이미 시험 문제 한 2번을 내봤네요. 자 사업자도 500에 2개도 이제 드디어 나왔고입니다. 31회 때 여기도 또 내볼 만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가받냐? 국장한테.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회는 법인이요. 오로지 법인이니까 뭐를 해야 사람, 자연인 같으면 이렇게 출생을 하면은 죽지 않고 태어나면 권리금의 주체가 될 건데 우리 등기를 해야 협회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한다. 마지막에 4단계 등기계입니다. 그리고 지부, 그리고 지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공제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가입하니까 공제 규정 제정해서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기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 말고계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둔다. 협회에다가 둔다. 아주 바글바글 19명.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계십니다. 여기는 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또 차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서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간사하고 서기도 있어야 됩니다.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간사하다는 그 간사만 있더니 여기는 간사하고 서기도 있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원은 누가 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19명 만들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호선 이런 것들을 잘 넣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이제 뭐 협회 감독입니다. 여기도 500만 원 약화대로 얻어맞는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요. 뭐 개선명령, 시정명령 누가 내려입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을 누가 조사 검사하나 이런 것들은 꼭 임자를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다 공개하라고 입니다. 실적 같은 거, 실적 공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2월이었는데 지금은 몇 월이요? 3월이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 이제 설립의 의의인데 그냥 설립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거 내본 적이 없다. 게임입니다. 가입하고 싶으면 또 가입하고 그리고 협회 성격 같은 것도 가끔씩은 내봤다는 겁니다. 사람의 단체인데 무슨 재단법이 아니면 조합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벌라고가 아니요. 하여튼 협회가 돈을 밝혀도 돈 벌라고는 아니더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것들은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236페이지가 이제 협회 설립, 특히 이제 설립 과정 이런 것들은 자꾸 내요. 우리 협회가 이제 어떻게 설립되는지 알아라 그런 취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관 작성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정관 작성 몇 명이라고요? 300명입니다. 300명 여기다 가로 넣고 경 몇 명이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 뭐 정관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몰라도 괜찮고 정관 작성 먼저 한다입니다. 저기 재건축에 조합하고 비슷하니 맞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그런 조합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거기는 사업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창립총회가 나왔습니다. 더블로 엄격해집니다. 300하고 여기는 600입니다. 500이 없다는 겁니다. 500은 거리정보 사업자한테 나왔쪽입니다. 60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그리고 이제 과반수 동의를 받는데 서울에서는 얼마, 그다음에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얼마, 이미 600에다가 기어, 광역시다가 니은, 그다음에 시도에다가 지긋 해서 시험 문제 이미 2번을 여기는 내봤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창립총회로 왔습니다. 이제 더블로 늘어났네. 600명 이상의 창립총회 동의. 근데 600명을 서울에서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경상도에서만 그러면 안 돼. 골고루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서울에서는 몇 명. 근데 서울만 또 있습니다. 서울 옆에 광역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700명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는 얼마라고? 서울만 특별하잖아요. 100. 하다 600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100에다가 또 밑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입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 여기는 뭐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하나에 광역시 6군데 그리고 팔도도 있잖아요. 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세종시도 있을 거고 아래 이제 20명 개입니다. 20이 가장 생각 안 날 겁니다. 서울에서는 100이고 그리고 광역시나 도에서는 20이고 6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20. 저기 거리종무사업자는 500이고 2개고 30이더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교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 아래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국가 규제 중에서 제일 까탈스럽다는 게 인가지. 개인도 협회는 허가, 신고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인가 받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걔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애기 아닙니다. 여기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서 성립한다고요? 등기. 자, 등기야 성립하지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왜 틀렸느냐? 다 떨어졌다는 1% 합격했다는 15회 때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등기가 성립이 여기입니다. 설립이요. 인가는 아직 안 끝났어. 인가는 그 다음에 등기해야 끝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정관 작성할 때 300. 숫자 잘 보시고요. 창립총회 전체 600. 서울에서만 얼마? 100. 광역시도 얼마? 20개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인가? 국장. 그리고 나머지 뭐에서 성립한다? 완성. 완성은 등기를 해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뒤쪽에 협회 조직이 나왔습니다. 뭐 꼭 조폭같이 그냥 조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간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부지회. 하여튼 시도에다가 뭐 시군구에 뭐입니다. 널찍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이게 뭐요? 지부계입니다. 자, 시도 부도났다네. 이렇게 앞글자를 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회는 시군구가 200개가 넘어갑니다. 한 226개가 있는데 서울에만 해도 25개 구가 있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바꿔서 이제 뭐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아니라고요. 지회를 시도에다가요. 아니라고요. 당신 단체 이름도 모르냐? 막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임원 등은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협회 업무. 근데 협회 업무에서 이제 보실 게 1번 회원 그리고 3번에 또 회원입니다. 아주 줄기차게 개공사가 아닙니다. 회원 가입한 사람 그리고 저기 6번에도 회원간 1번, 3번, 4번, 6번 다 회원입니다. 정말 심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중에서 가입한 사람만 1번, 3번, 4번, 6번 회원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공백 많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답이 없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다시 고유 업무. 아까 공제 규정 이런 것들은 여기는 고유 업무. 그다음에 실무교육 시험 같은 것은 수탁 업무. 발음도 비슷해 보이고 시험, 시호자, 실무교육, 시호자, 공제사업, 기억자, 고유 업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변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격하려면 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박스가 나왔고요. 수탁 업무 받아서 시험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바빠서 협회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인력공단도 가능하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다 받아서 수탁 업무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제사업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공제규정 만들어서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미리 사전에 그래도 사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제동을 걸려면 먼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공제금 많이 올릴 것 같으니까 국장이 안 돼 해서 개업공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공제 규정의 내용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없는데 조심하시게 책임 준비금. 우리 협회가 돈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딴 데다 다 써버리고 개업공사가 사고 치니까 돈을 못 내주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준비금을 적립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은행도 그래요. 고객이 10억을 아예 맡겨놨는데 당장 찾으러 올 수도 있는데 그거 막 저기 기업에다가 다 대출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일부는 놔둬라. 다 모아서 놓으면은 한꺼번에 다 돈 찾으러 오지는 않을 거니까 가능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부는 놔두고 써라. 그럼 그 비율이 얼마래요? 100분의 10. 근데 여기다 이제 총 수입액일까요? 공제료 수입액일까요? 정말 심하게 내봤습니다.
3번 특기 뭐 1번, 2번, 4번만 한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총 수입액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회가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13만 원 받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틀 8만 원 받고 그리고 나중에 직무교육, 직무교육 받으러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3, 4만 원 받고 이런 총 수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입은 빼고 교육 같은 걸 빼고 그냥 공제료 받은 것만 거기에 100분의 10이라는 겁니다. 공제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제 총에다가 X 정말 떠내볼 만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 공시 이제 2번으로 한번 할까요? 이제 가로 5번에 나왔습니다. 실적 공시 얼마? 3월. 옛날에는 2월인 적이 있었습니다. 2월은 짧잖아요. 너무 짧고 여기다가 500만 원 약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적 공시는 얼마다? 3월이다. 3월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1일까지는 3월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개월은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실적 공시가 누구한테 개업공사 같은 사람 회원들이지 개인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제계약자지 국장 아니다. 또 번지수 바꿀 수 있다. 3개월 맞춰놓고 안심시켜놓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공제사업의 지도 감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시정명령을 먼저 볼까? 시정명령 협회가 똑바로 안 하시네. 여기는 누가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이와 같은 공제사업의 검사는 돈입니다. 돈 검사는 누가 할까요? 금융 나오겠죠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장. 금감원, 우리가 이제 금감원이라고 많이 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제사업의 검사, 공제사업은 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끝에 있네요. 금융감독원의 장, 거기 금융감독원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X, 시정명령, 개선명령 죄다 국장, 다른 감독명령은 죄다 국장. 공제사업의 검사만큼은 누구라고요? 금융감독원의 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둔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둬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요? 괜히 또 7명 그러면 안 됩니다. 19명, 19순위 아주 바글바글 하다고 했습니다. 19명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3번, 4번은 간단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5번이 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뭐 다쳤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이랬을 때 이제 누구요? 부위원장.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정책심의위원회 쪽에서 냈다는 겁니다. 꼭 여기처럼. 그럽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어. 위원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아까 19명 전체. 자, 그러면 이제 아래 1번부터 쭉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2번, 3번에 협회하고 관련된 사람들, 2번, 3번. 그 사람들이 많이 쓰면 협회가 한통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분의 1 미만입니다. 만약에 15명, 거기다가 3분의 1 하면 5명이겠네요. 5명 안 된다는 겁니다. 미만이니까 4명까지만 둬라. 아직 계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1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11문 중에 들어가고 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같이 묶어놓고 요놈이 바로 3분의 1이다. 협회하고 관련된 사람들 많이 추천해 놓고 임원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협회 회장도 가능하고요. 아래 이제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거기 위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4번은 승인을 얻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바로 위촉회의입니다. 전문가를 밖에서 불러오면 위촉이라고 합니다. 먼저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입니다. 누가 추천해서 누가 승인 내주나 잘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누구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학의 그 다음에 부교수도 가능하고 저기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도 부교수 있었어요. 아래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또는 법률 분야에서 바로 이제 전공을 했던 사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변호사, 그리고 저 앞에도 공인회계사까지 있었습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가능하네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라고 언급을 안 했고 부동산 관련해서 학직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쪽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밑줄 정도는 해놓으시고요. 그입니다.
뒤쪽에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여기는 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과거 것도 괜찮고,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5년, 거길 또 3년이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숫자 바꾸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할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원, 여기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아까 저기 금융기관은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기는 재직 중인 사람만 가능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2년.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연임할 수 없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천년만년 회 먹냐고? 아니요. 2년에. 그리고 연임 한 번이니까 2년. 4년이면 죽을 사자입니다. 더 이상 해 먹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고 호선. 서로 선임하는 게 호선입니다. 그게 또 차관이다, 아니다, 회장이다, 아니다, 호선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여기도 앞에서 봤었고요. 일단 회의를 열 때는 까탈스럽게 제적, 결정할 때는 출석. 그 제적하고 출석을 바꿔서 4번 정도 있었다. 그리고 8번째 여기는 또 서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 앞에는 간사만 있더만 여기는 서기도 있고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 좀 도와줄 사람, 사무를 처리를 해줄 사람 게임입니다. 보관하는 거 간단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한 사항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꼭 막판에는 위원장이 힘쓰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번째 개선명령. 우리 개선명령은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 2번 정도 나와봤습니다. 박스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고 개선명령 인거 찾아봐. 아닌 거 찾아봐. 박스에 4개 모두 들어온 것도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개선해봐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약화대로 얻어맞을 수 있다.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1번부터 요거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업무 집행 방법을 바꿔봐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예탁기관 저기 국민은행 말고 우리은행에 맡겨라.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을 변경해라. 금액이 높거나 낮으면 바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4번째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우리 은행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막 여기 경매 나올 게 아예 많은 것 같아, 불량 채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좀 싸나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뭐 BIS 이런 것들 많이 언급할 겁니다. 이렇게 4번째 당연하고요.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팔어. 하여튼 손실 처리 이런 것들 하락입니다. 그리고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자, 그런 것들도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 정도에 있는 6개 이 정도는 충분히 시험 문제 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 똑바로 안 하냐 바로 시정명령 해임 요구 요게 이제 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개니까 한 번 더 내본 적은 간단하고 입니다. 하다 국장이 그래 그입니다. 10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재무 건전성입니다. 협회가 건전하지 않으면 사고 쳤는데 돈을 못 내줘 이러니까 바로 여기는 얼마요 게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재무 건전성인데 돈을 내줄 수 있는 여러 개의 비율 안 틀리고 나왔습니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상. 여기다 50이라고 하려나 아니면 이하라고 하려나 이상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내줄 수 있도록 지금 여력 비율은 아주 채워놔라. 꽉꽉 채워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100분의 100 이상도 의미가 있으니까 꼭 문자를 한번 내셔야 됩니다. 숫자를 바꾸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지도 감독. 오리진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감독권자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시도지사 아니요. 지부시에 신고할 때 시도지사 등록한청 들어가. 무조건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회도 따라야 한다.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4 용지에 조사검사 증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갈 거고 어디를 갈 거고 그리고 얼마 동안 뭐를 감독할 거고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이 보고도 자꾸 냅니다. 창립총회 보고입니다. 다 모였다. 국장이 궁금해. 여기다 7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런 것들 많이 내봤습니다. 자, 꼬물거리지 말고입니다. 저기 제일 아래쪽에 지체 없이 아래다가 7일 X, 열흘 X 숫자가 아니라 지체 없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고사항은 지부나 지회, 시도지사한테 지부, 부도났다네. 지회는 등록한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협회 우리 기출문제도 쭉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이제 조사 검사 증명서가 나오죠.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협회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조건 하나.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는 3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 정도는 나올 거예요. 가끔씩은 2개도 나올지 몰라.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